네, 김상환 처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 앞에 놓여 있는 이 간부 명단을 보니까 처장님 2021년 5월부터 처장님을 맡으셨어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 처장이 되신 이후에 대법관 재청 문제에 대법관이 새로 임명된 분이 누가 있었습니까? 처장으로서 그 업무에 관여한 대법관이 바로 오경미 대법관님과 지금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제청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지금 우리 헌법이 대법원장 제청 국회가 동의 대통령이 임명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청 과정에서 대법원이 당신은 청와대겠죠. 청와대와 일정 정도 뭐 사전 조율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좋고 협의라고 붙여도 좋고 그런 소통을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때 우리 처장님 오경미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제청 과정에서 상의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 당시 청와대 파트너가 누구였습니까? 민정수석 비서관. 네, 민정수석이었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는 민정수석이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그동안의 관행이 바뀔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번 오석준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는 청와대는 아니죠. 이제 용산 쪽에서의 대화 창구는 누굽니까? 저는 관여를 하지 않아가지고. 네. 네. 네, 제가 파악하기로는 주진우 법률비서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누가 나갔습니까, 그러면? 아마 저는 아니고요. 네. 비서실장이 아마 우리 제청권자의 의사와 또 임명권자의 의사를 하는 그 법률비서관과 서로 이야기를 나눴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제가 직접 관여하죠. 제가 파악하기로는 김상우 비서실장님이 나가신 게 맞죠? 네. 그러면 왜 수십 년 동안 대법원과 청와대 사이에 오고 갔던 그런 소통 창구가 처장님이 안 나가시고 왜 비서실장이 나갔습니까? 아무래도 그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고요. 그쪽 서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좀 더 긴밀하게 솔직하게 소통이 될 수 있는 창구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장님이 이제 법원을 대표해서 나가는 건 이해가 돼요. 조직을 대표하는 책임감이 있으니까. 그런데 원장의 비서실장, 김상우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법원 행정처나 법원의 조직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기보다는 원장의 개인 비서의 역할이 더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대법관을 제청하는 과정에서 법원을 대표해서 나간다는 것, 그게 제가 좀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뭐 그건 그렇다 칩시다. 저는 이제 주진우 비서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데 지금 주진우 비서관 용산에서 실세라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왕비서관이라고 하는 칭호가 붙어 있는데 과거 뭐 왕수석, 왕실장 이런 말은 제가 들어봤는데 비서관이 왕비서관이라는 말을 그리고 비서실장 여러 수석 제치고 비서관이 왕비서관이라는 말을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이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단 대선 기간 동안에 여의도의 공식 캠프가 아닌 서초동 캠프를 뭐 실질적으로 운영을 했다든지 인수위 시절에 인사검증 맡았고 또 지금 일부 언론 보도에 나옵니다만은 그 법률비서관실에서 이른바 시행령 통치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 주진우 비서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사실 이번 정부가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돼서 검찰공화국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법원과의 관계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중앙지검장 시절에 이른바 사법농단을 통해서 법원이 한번 박살이 난 거 아닙니까? 네? 그 속된 말로 표현을 해서. 그래서 그 당시 전현직 법관 몇 명이나 조사를 받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100명이 넘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기소된 전현직 판사가 14명이시고요. 거기다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이른바 그 수사정보 담당관실, 수정관실이죠. 거기서 판사 사찰 동향 이것도 지금 논란이 됐던 게 있었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게 지금 대법관이라고 하는 우리 사회의 어떤 정의와 질서를 최후의 보루인 대법관을 임명한 과정에서 검찰의 입김, 검찰의 영향력 이게 지금 너무 센 거 아닌가
그런 지금 문제의식을 지금 갖게 됐는데, 법원도 지금 너무 쉽게 대법원도 그걸 응해준 거 아닌가. 말하자면 민정수석이 없으면 제 생각에는 비서실장이, 오히려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뜻을 대신해서 나와서 파트너가 된다면 모르겠는데, 그 한 단계 아래인 비서관이, 일개 비서관이, 그리고 그 비서관이 그냥 비서관도 아니고 조금 전에 부장검사로 옷 벗고 나와서 정치적이고 대통령과 사적인 인연이 깊은 그런 사람이 대법관을 임명한다? 이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싶습니다. 저 PPT 하나 좀 띄워주시겠어요? 이게 이번 오석준 하나라만 그치면 괜찮은데, 지금 이번 정부에서 14명 중 13명 교체되죠? 우리 헌재 사무차장님, 예. 9분 다 교체되죠? 윤석열 정부에서. 예. 이 대법원과 헌재가 이렇게까지 지각 변동을 하는데, 그 프로세스의 첫 단추가, 제청하는 과정에서 첫 단추가 일개 비서관이 지금 헌재와 대법원이라고 하는 우리 그 최후의 보루를 좌지우지하는 그 역할,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너무 쉽게 파트너로 인정을 해주고 그 협상을 하고, 그리고 오석준 대법관 후보를 제청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한번 차장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그 임명권자의 의사와 저희 제청권자인 대법원장 의사가 서로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훌륭한 대법관 후보자가 제청이 되고 또 동의를 거쳐서 임명되는 과정에서 저희들 그 부분적인 그 의견 교환의 상대방이 종전에 민정수석 비서관에서 법률비서관으로 바뀌었다 해서 저희들이 해왔던 일련의 마음가짐이나 태도가 그렇게 뭐 완화됐거나 변화됐다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특히나 이 대법관 추천위원회에서 다양하게 어떻든 간에 법에 따른 추천위원회에서 천거를 받아서 논의를 해서 후보자가 이름 줄어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좀 고민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은, 그렇게 비춰진다는 점에서 저희들이 이제 고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그 전 과정이 이전과 질적으로 바뀌었다,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해하시는 네.